안녕하세요. 저는 직업별 가구주의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하게 된 농협대학교 서경숙입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간략히 목차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가계의 자산 선택과 운용은 소득, 소비, 저축 외에도 가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계 특성 중에 중요한 영향 요인인 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가구주의 직업은 보유, 자산의 선택과 운용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별 가구주의 자산 선택과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업별 자산의 구조를 이해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직업별 특성에 따른 가구주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자산 운용 특성을 파악하여 직업별 특성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하여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문헌 연구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이고 조사 시점은 2023년 3월 말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국 가구이며 내용적 범위는 가구주의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 특성입니다. 연구 방법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18,094명의 가구주에 대하여 직업별로 구분하여 자산과 부채의 현황 및 차이와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도구는 SPSS 27 버전으로 빈도 분석, 교차 분석, 아노바와 다음 로직 해결 분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론적 고찰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에 대하여 표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과 포트폴리오 이론, 전망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의 고찰은 직업을 주요 변수로 하여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을 표와 같이 고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 구성 범주의 확장성입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집단이나 전체 가계의 고용 형태, 소득, 연령 등에 국한한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존의 자산의 선택과 운용에 관련 연구의 틀을 넘어서 직업별 가구주를 분석 대상으로 가구주의 직업이 자산의 선택과 운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 결과 일반화의 확장성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8,09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정규성 과정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확보로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을 사용한 국가는 차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성입니다. 본 연구 내용의 확장성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자산 관련 연구를 특정 계층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모든 성인 중 가계 경제의 중심인 가구주의 자산 선택과 운영을 분석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가계의 자산 선택과 자산 운영의 영향관계 연구에서 주로 총 자산의 규모, 특정 자산의 비중, 운용 방식 등 양적인 요인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본 연구는 직업별로 자산 부채의 차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선택 행동의 특성, 자산 운용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입니다. 먼저 연구 문제입니다. 직업별로 자산 부채의 차이가 있는가? 직업별로 자산 선택의 차이가 있는가? 직업별로 자산 운용 선호의 차이가 있는가 등 3개의 연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변수의 정의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실증 분석입니다.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71.4%로 여성의 2배 이상이 되었고 연령은 50대와 60대가 전체 표본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60% 수준이었고 교육 정도는 보졸 이상이 70%를 상회하였습니다. 직업은 상용 근로자가 약 38%, 무직자가 26% 수준을 차지하였습니다. 거주 지역은 비수도권이 68%,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47.5%, 입주인구는 자가가 61%를 차지하였습니다. 소득 금액은 연소득 기준으로 3천만 원 미만이 33.5%, 3천에서 5천 미만이 20%로 53.35%가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부채는 있는 경우가 약 56%로 부채의 용도는 주택 구입이 48%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실증 분석입니다. 직업별 자산의 차이는 자영업자가 6억 5천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용 근로자, 무직자, 임시 일용 근로자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업별 주요 자산 구성 현황을 살펴본 바 총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 금융 자산은 상용 근로자가, 부동산 총액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 표의 부동산 비율을 참고하자면 무직자의 전 재산의 약 80%가 부동산 자산이고 다른 직업군 또한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직업 간 총액의 차이입니다.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의 차이는 약 3배 수준이고 부동산 총액에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의 차이도 약 3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격차는 향후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우려를 갖게 합니다. 다음은 직업별 부채의 차이입니다. 부채는 자영업자가 1억을 상회하면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용 근로자인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그 다음이 무직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인데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채의 차이를 좀 더 확장하여 주요 부채 현황과 1년 후 금융부채 변화 및 부채 증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채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많았고 1년 후 금융부채는 대체적으로 변화 없음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별로 상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후 감소를 예측하는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았고 무직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변화 없음을 많이 예측하였습니다. 1년 후 부채 증가 주된 원인은 여러 요인 중에 모든 직업군에서 가계자금과 사업자금 마련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가구주의 자산 선택 차이입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의향입니다.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음이 전체의 46.7%를 차지하였고 부동산 투자 의향이 없음이 53.3%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이 고액 자산인 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다수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원인에 의해서 상용 근로자와 같이 대출 접근성이 용이한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의향이 높으나 무직자처럼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군에서는 부동산 투자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목적 차이입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은 모든 직업군에서 가계자금 마련과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영 방법의 차이입니다. 여유자금 운영 방법은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채의 상환,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금융자산 투자가 전체의 55.4%를 차지하였고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직업군에서는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채의 상환, 기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영 방법 중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자산 투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운영 방법은 은행예금, 비은행예금, 주식, 연금과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모든 직업군에서 은행예금, 비은행예금, 주식, 기타 순으로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예금은 상용 근로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비은행예금은 무직자가, 주식은 상용 근로자가, 기타 연금이나 보험은 무직자가 가장 많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직업별 자산운용 차이입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와 무직자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선호할 확률이 각 2.3배, 각 5배 이상 나타났고 부동산 자산을 선호할 확률은 1.4배, 1.5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와 비해 부채 상환보다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선호할 확률의 차이가 미미하였고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 투자에서는 선호할 가능성이 0.8배 낮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 요약은 실증 분석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교수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직업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이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높은 자산과 동시에 높은 부채로 재정적 위험이 있고 임시 일용 근로자와 무직자는 자산과 부채가 낮아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변동 등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임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가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자산의 가치와 규모를 개선해 나가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고용 안정성 등 직업적 특성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정급여가 있어 대출 접근성 등이 좋은 상용 근로자가 부동산 투자 의향이 가장 높고 무직자가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직업별 자산의 선택과 운용에 복잡한 동태를 파악하여 가계의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사점입니다. 자산 규모 하위 직업군일수록 투자 선호도가 높으며 투자 여력은 낮았습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 가구주와 무직자 가구주는 상용 근로자의 가구주에 비해 목돈 마련과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 전용 펀드 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확대 개발이나 저소득층과 자산 규모가 작은 가구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을 높이고 무직자 고용 기회 확대 등 안정적 소득 지원으로 자산 형성 방안의 제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먼저 소득 안정성, 대출 접근성, 경기 변동성 등 경제적 요인 규명을 통해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의 직업적 사이를 살펴보고 불균형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 선택과 자산 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망, 재정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직업별 가구주의 특성을 고려한 가계 자산과 가계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의 영향 관계의 연구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가 세 번째 주제인데 시간을 야구로 따지면 3번 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타자에는 기대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윤자 교수님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주목을 억수로 경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셔서 만약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공의 발표가 끝났다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은 2분 정도 이렇게 핵심만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조절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대단히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 거리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빨리빨리 하라니까 스트레스 받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사주제가 있고 오주의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렇게 끝내드려야 뒷분들한테 예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좀 말을 줄이고 빨리빨리 진행을 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기준에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넘길 거니까 마이크 받으시고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바로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계신 이재규 박사님이시죠, 그죠?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이재규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실력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은 연구 설계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 선정이라는 거는 연구 선정이 변수 선정이라는 경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 선정보다 연구 과세자 변수 선정으로 바꾸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선정으로 바꾸면 연과세가 대립과세가 있는데 지역별로 자산 부채가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과세 P는 지역별로 자산 선택의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차이가 자산 선택의 차이가 있다, 없다고 세 번째 연과세가 대립과세는 지역별로 자산 부분 선호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문에 있는 거는 연구 가설, 연구 설계, 연구 문제는 변수 선정인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다. 변수 선정으로 바꾸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논문을 읽을 때 자꾸 그 선정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가 그 뒤에 앞에 같이 계속 그런 것보다 바뀌었으면 바뀌는 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해서 변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변수 선정으로 바꿔야 한다 안 바꿔도 된다 그렇게 변수가 없을 때는 안 바꿔도 되고 변수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논문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논문을 제가 작가님과 같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들으셨죠? 발표자 잘 들으시고 나중 한꺼번에 모아가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 논문의 체계성에 대해서 조금 앞뒤 순서를 받겠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승욱 교수님. 예, 신한대학교 김승욱 교수입니다. 저는 그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주실 부분이 많고 또 제가 앞에서 다 뜯어 먹어버리면 뒤에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쪽으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연구 데이터 시점이 2023년도인데 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그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을 하는 그 자영업자이니까 상황을 누구보다 이제 제가 몸소 체험했던데 23년이라는 상황이 이자가 급등해가지고 그 빌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부채 이자에 고생했던 시절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부채가 별로 없던 분들은 이제 예금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이제 좀 관심이 없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걸 좀 은행 이자가 이렇게 많이 주니까 조금 예금에도 관심을 가지던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 자체로 끝나려면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고금리 상태가 계속 가는 유누발이 지속된다면은 이 논문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건데 앞으로 또 이자가 떨어진다는 전망이 되는 게 있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자가 바로 한 1년이나 2년 전에 극단적으로 낮았던 2021년도 자료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면 상당히 좋은 논문이 되고 좀 쓸거리도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 자체가 이렇게 사실을 좀 분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좀 제가 말씀드린 걸좀 이걸 좀 연도를 좀 저금리 상황이랑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랑 좀 비교해갖고 사람들의 행동이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안 달라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달라졌다고 결론이 나와도 좀 의미 있는 논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조금 코멘트를 좀 말씀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자영업자분들이 부채를 안 줄이는 이유가 아까 발표도 말씀했지만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부채가 있어야지 매각이 용이합니다. 이거를 팔려고 할 때 부채가 없는 자산을 좀 팔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절세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어쨌든 상속이나 이럴 때 보통 그 공시가로 평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채가 있어버리면 실제로 상속가액이 별로 안 잡혀가지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있지만 안 갚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해서 또 행동하고 배워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부채 상환에 많이 이제 하는데 그 상황이 과연 2021년도에도 그랬냐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더 많은데
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욱 교수님. 그 논문 자체는 호환 점수를 좀 줬으니까, 그죠? 그에 코멘트 하신 부분은 우리 발표자가 있다. 부분에 한번 본인 나름대로 의견을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 세종사회고대학의 조덕흠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흠입니다. 예, 좋은 연구 성과물을 우리 학회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코멘트만 말씀드리고 통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문 주제를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하니까 이 자산이 주목되잖아요. 자산 선택 및 운용에 관한 연구를 하면 심플할 것 같고요. 그 부제가 이제 하우스 홀드 오너스도 나오고 연구 초록에도 보면 하우스 홀드 헤드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가구주가 하우스 홀더니까 하우스 홀더스 복수로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제 그 핵심어가 직업별 이렇게 나오는데 직업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59페이지에 이제 챕터 2의 이론적 고찰했는데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가 총 17페이지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분량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생각해보니까 이론적 배경에서 1번 기대보론 이론, 2번 포트폴리오 이론, 3번 전망 이론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다 줄줄이 쓸 필요 없고 간단하게 그냥 각주에서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에서 보면 그 페이지 편집 그 규정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의 표 4-1에 이제 표본 수가 보면 18,094개로 나오는데 성별을 더하면 18,084개에서 10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매와 같은 눈으로 10개 차이를 봤습니다. 보시고요. 67페이지에서 이제 표 밑에 보면은 별이 하나고 별이 2개, 별이 3개 이렇게 P 값이 나오는데 그 표에 보면 그 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디가 별 하나고 별 2개고 별 3개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오탈자와 문장이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거 표시해놨고요. 이제 그 70페이지에 보면 1.4 높게 나타났다. 1.4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결론인데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인데 그냥 요약 및 시사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71페이지에서 시사점을 3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좀 이상해서 여기 표시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문장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도 저희 학회지에 나중에 투과하실 때 편집 규정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 그래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해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훈 교수님, 그 오탈자부터 저희 영문제 수정, 또 그래 논문 분량 많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좀 요약 방법까지 이렇게 편집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예,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김준행 박사님 마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주택연구원의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문이 자산시장의 발전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 시사점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부분에 기대효용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전망 이론을 아주 잘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학술적인 논문을 고려하면 뒤에 이런 결과들이 이러한 이론들과 어떻게 연상지어되는지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해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 핵심 요소는 역시나 그 가계부용 조사에서 사용한 직업군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자영업자, 무주택자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먼저 이런 아무래도 이런 결과를 해석할 때 이 논문이 조금 독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무직자는 퇴직자랑 같다든지 상용근로자는 근로의 어떤 정규 소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표를 하나 제시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입니다. 우리 김준영 박사님, 예, 용어 설명부터 저 네 가지 체급들까지 이렇게 불구하는 거 네,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 코멘트 잘하시기로 유명한 건호공 교수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건호공 교수는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를 잘못다 설명하기도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들 맞습니다. 예, 우선 이 논문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하나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잘 쓰여진 보고서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통계 실전 분석을 가지고 잘 정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영 박사님 아마 전 직장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조사파트에 근무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론적 포탈에서 이론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이 논문의 실전 분석과는 아무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아마 자산 선택을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고 좀 기대 효용 이론이 나오는데,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나오려고 그러면 앞에 한계 효용이랑 무찰 목소리도 포함이 돼줘야 돼요. 원래 미시경제학은 투자 이론이 없어요. 완전한 정보에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불확실성화에서의 이제 어떤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은 투자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보완처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투자 이론 발전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경영학의 재무 이론 파트로 발전했던 거거든요. 그까지 언급한다 그러면은 여기 빠진 CAPM 이론이라든가 APT 이론까지 다 포함이 돼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론적 변형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확줄에 가지고 있잖아요. 59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단락에서 인간 무형 독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21세기 현대 중요한 재무용 사회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다 생각하는 것이 많고요. 좀 약간 읽어보니까 언급을 하셨는데 약간 조금 잘못 언급한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덕훈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좀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고, 뒤에 있는 연구 표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터베르스키와 까야발의 프로스펙트 시리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비헤이비얼 이코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가는 의문점도 좀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이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연구부의 어드밴스 한다는 게 힘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하나 싶은 거는 마지막에 보면은 71페이지 보면 향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제인데 넷째를 좀 포함시켜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할 테니까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눠지고, 또 여기서는 금융자산 투자로 되는데, 간접 투자에는 MBS를 구입하는 그런 것도 금융자산 투입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리츠에 가입하는 거 등등도 될 겁니다. 그런 쪽에 어떤 좀 세분화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걸 좀 언급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 성형수 과학에서 그쪽에 논문을 하나 발표해 주시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직도 잘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kunong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퀄리티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해주시는데 아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네. 이 본론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어서 우리 신성대학의 최정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학교 최정은입니다. 저는 논문을 잘 읽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별 가구주의 여유저렴에 대한 운영범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할 값이 특출된 만큼에 연구자의 의견이 조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전략이 조금 있었으면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고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다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에 대해서 12번의 저자가 계시는데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연구자나 방법론 같은 거 주고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과 참고문을 있던 최신 논문이라든가 합의 논문에는 1000권이 거의 없어서 국내에 있는 인허가에 있어서
국내 서적이라든가 단행본이라든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참고를 있어서 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원 교수님 선정하고 질문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그 당국대학의 박규환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 박규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논문 먼저 잘 읽었고요. 그래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론에 58페이지에 그 서론에 보시면 그두 번째 단락에 그 자산의 운용을 위험과 수익사에 어느 정도 정액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자산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이익이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액 상관관계랑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이익이 각각 다르다라는 이 문구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낮으면 위험이 낮고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다라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뭐 각각 다르다라는 내용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서 이제 뒤에 실증 도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통계 자료 기초가 통계청에서 자료한 자료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연구자의 좀 의견이 좀 아주 좀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연구자가 변수 설정을 해서 따로 좀 설문지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63페이지인데요. 네 번째 단락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가구주의 자산 선택 및 자산 운용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하고 충분한 응답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조차도 그 가구주를 상대로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18,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 가구주가 응답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통계청에서 그 각 가구에 방문을 했을 때 실제 이제 그 세대주가 응답을 하느냐, 세대원이 응답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실제로 이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요.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 4-10 보시면 직업별 자산 운용의 서론도 있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알스페어 유사값으로 이제 콕세 스냅 알스페어 값이나 그 라켓토리케 알스페어 값이나 맥패드 알스페어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관 일성기 값이 있어서 조금 값이 높을수록 좀 오염적 각도가 좀 높은데 이거는 값이 조금 낮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다중공선성을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 내용을 조금 분산 팽창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참법계수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좀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기 아까 서론 부분에 문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부자연스럽답니다.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또 한번 좀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논문 보니까 키워드라고 그러죠. 논문 쓰면 그죠. 한 4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 직업별, 그 논문 주제가 직업별, 그다음에 가구주, 자산 선택, 자산 운영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선택과 자산 운영을 특성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자료를 사용하는 맞죠, 그죠? 그래서 1,800개에 되는 금융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뭐라네 신뢰성이 부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좀 주셨습니다, 그죠?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경주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강경주입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비평 많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인 차이 분석과 다음 로지스틱스 분석을 통해서 직업별 가구주의 자산 선택과 자산 운영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온 논문
논문을 위해서 고려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서론과 이론 앞부분에는 있는데 실제 내용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63쪽에 보시면 그 연구의 차별성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과 변수를 언급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같은 페이지에 그 직업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특성과 수도권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자산시장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페이지 65쪽에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만 있고 그 내용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실제 내용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면에서 그 절의 제목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제목은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 67쪽에 사장의 실증 분석의 3절 제목이 자산 선택 특성 분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자금 자산의 운용 방법 등을 언급하고 있어서 제목이 적절한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변수를 직업에 관한 한 개 분류의 4개 변수,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자영업자, 무직자만으로 통계 분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페이지 65쪽에 표 4-1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여러 변수들을 이용해서 차이 분석과 회귀 분석 등을 했다면 연구의 의미가 더 크게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논문의 그 다음 로지스틱스 분석에서 독립 변수를 4개의 직업 변수로 설정을 해서 R2값, 즉 모형의 설명력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페이지 70쪽의 분석 결과에서 보면 R2 값이 4에서 8.8%의 매우 낮은 모형 설명력이라서 분석의 신뢰성이나 결과를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변수를 추가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문 내용에 일부 중복이 된 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출처를 보면 2030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용이나 조사 가구 데이터스 등의 언급이 일부 내용에 중복이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4-2의 직업별 자산 차이와 표 4-4의 직업별 부채 차이의 값은 F값이니까 T값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좋은 논문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도 논문의 일관성이라거나 그게 조금 부족한 듯하다고 논문이라고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독성이 좀 높아야 되는데 뭘 하듯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내용이나 변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게 많다. 그런 지적까지 애정 어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론하신 8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발표자는 일일이 하나하나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래가지고 한번 한 1, 2분 정도에 이렇게 한번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일이 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논문을 심도 있게 공유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메모를 하고 상세하게 또 이렇게 페이지 또 까지 다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 녹음을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뼈를 때리는 지적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하고 발표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주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